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시끄러운 일도 많고 그리고 복잡한 일도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김대현 전 기자님을 모시고 한 주간의 이슈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 대현TV 진행자 운영자 김대현입니다. 네, 추미애 그리고 또 여론조사 그리고 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관련된 야당의 이야기들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국방부에서 추미애 아들인 서재위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관련된 그 문서들 그리고 증언들을 감췄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방부가 아니죠. 이제 추방부죠. 추방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접수한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추방부라고 하는데 자, 국방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말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논란이 확산되고 책임 소재가 뒤따를 것 같으니까 무조건 그냥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정당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의응답, 이를테면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질문이 오면 모른다고 해라. 뭐 이러이러한 질문이 오면 거기는 답할 수 없다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법무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이 국방부 내부 문건을 김도읍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 청탁 의혹이 여러 번 있었다, 제기됐다. 이게 이제 사실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수의 청탁 전화로 인해서 추천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꿨다고 하니까 뭐 이런 내용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건에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오면 1번 제보자가 없어서 사실 확인 안 됩니다. 이렇게 답하시오. 2번 어쨌든 추천 방식으로 바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하라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추미애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범 답안, 이 문답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 확인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분히 국방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뉴얼대로 아무리 답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이 사건은 진술인들, 목격자들,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폭로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일 동안 그냥 대형 병원 가서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집에서 푹 쉬다가 돌아온 그 서재에 관련된 사안은 국방부가 이제는 명명백백히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보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서재위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카투사 지원반장이었던 그 비상사라고 있습니다. 이 상사는 자신의 암 진단을 받고도 이 서재위가 나가서 휴가를 장장 23일 동안 보낼 때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자, 이런 그 상사, 이런 군인이 있는 반면에 추 장관 아들처럼 대충 병원에 가서 좀 진료 좀 받고 나머지는 계속 쭉 쉬고 휴가는 3차례나 연장을 쭉 해서 쉬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국방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잘못을 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잡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지금은 뭐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책임 소재가 뒤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국방부가 딱 한 가지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직. 정정당당. 딱 한 가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제가 국방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군인 정신입니다. 아니, 군인 정신이 있다면 거짓을 논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또 재미난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리얼미터 조사는 오락가락 미터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 미터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게 일정한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여론이 추세가 보여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거든요. 자, 지난주 발표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라간다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올라간다고 또 이렇게 자료를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오늘은 또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내놨습니다. 바로 2, 3일 행간에
막 그냥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1.7%, 네. 그리고 긍정평가가 좀 내렸습니다. 44.2%. 네. 네, 상당히 좀 한 7% 이상 간극이 좀 벌어진 셈인데, 자, 이 리얼미터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부정평가가 늘고 긍정평가가 준 이유는 통신비 지원 논란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통신비가 영향을 줄 정도였으면, 그러면 벌써 추미애 사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줬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2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원래부터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정부가 하겠다고 했다. 예산이 좀 부족한데? 야당이 반발하는데? 그래, 그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일부 줄이자. 뭐 이렇게 한 정도이죠. 네. 하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이미 전국에 소용돌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리얼미터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추미애 사건도 있고, 뭐 그 통신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네. 공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떠받들고 있는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 네. 이 40대는 여전히 한 55% 정도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점에 이제 주목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의 전략 그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그 강경 일변도의 공격이 네. 40대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 공격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공격 방식에 대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이 여당 견제, 네. 뭐 그런 게 좀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여당이 잘못하고 정권이 잘못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야당이라 그러면 네. 사실 좀 위험한 정당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것도 좀 올라가면 다행인데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살아나거나 네. 아니면 뭐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러기 힘든 정당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해석이 나올 것 예,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예. 자, 이제 개천절 집회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예. 개천절 집회는 지금 일단 일부 단체에서는 집회를 안 하겠다라고 예. 한 데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은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정도는 뭐 충분히 해도 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하지 말라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이 두 분의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뭐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네. 만약에 명확히 자신들의 어떤 지도력이 뒷받침이 된다고 했으면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오죠. 근데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죠. 네.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대권 주자가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이 당의 색상, 로고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반발이 네, 있으니까 네. 노란색을 빼고 뭐 이런. 그거는 일이 이제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거나 제대로 공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주호영 입장에서는 원내 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대여 투쟁에서 김종인의 리더십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양측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원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호영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현 체제에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결 다른 얘기로 좀 다르게 가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집회 문제만 놓고 봐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집회를 하라 마라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분노한 것이고 네. 표출하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오늘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자제해달라.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 줘야죠. 자, 10월 3일, 10월 9일은 아직 그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좀 이르니까 좋다. 그러면 뭐 10월 셋째 주든 아니면 10월 넷째 주든 뭐 이건 좀 약간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안을 좀 얘기해주고 화가 나 있는 대중과 화가 나 있는 그 자유우파 진영과 뭔가 좀 함께하겠다는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완전히 그냥 담을 쳐놓고 마치 그쪽은 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왜 거기다 대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말빨이 서질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일부 보수 단체들은 뭐 이미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대면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김진태라든가 네. 야당에서는 김진태 또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사람들이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시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거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래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유달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전 그 자유우파 진영이 내년 4월 그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자유우파 진영에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죠. 저는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 주호영 네. 원내대표의 발언이 안 맞는 부분은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이 자유우파 세력을 그래도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 필요 없다. 아예 없어도 된다. 이렇게 좀 본다고 봐도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완전히 여기에 좀 선을 걷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을 궁극적으로 함께 끌고 가기보다는 일정 정도 선을 거서 자신이 추구하는 뭐 이분이 이제 뭐 레토릭처럼 하는 얘기들이 경제 민주화, 네. 그다음에 국민 기본 소득, 네. 약간 그 좌파적 성격의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약간 좀 그 부드러운 온건한 이미지의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들은 강경한 세력이야. 저들과 함께 가면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 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이제 현재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TK나 PK나 이쪽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 자유우파 진영은 결국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고 또 본인도 이 원내대표를 지금 현재 하면서 느끼기에 그들의 동력이 없으면 다음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뭐 박대출 의원이든 뭐 이런 여러분들이 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존재감 없이 이렇게 야당을 계속 끌고 가는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분들하고 선을 긋기보다는 그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 국민과 좀 더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양측 김종인과 주호영 이렇게 좀 입장이 좀 갈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것도 사실은 뭐 이제 딱히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현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지금 20% 그 원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굳이 여기서 뭐 당신들은 극우니까 자르고 뭐 좌파니까 자르고 그럴 게 아니죠. 네. 지금 현 정권에 비판하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런 용광로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이러한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들마저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엇박자를 낸다 그러면 네네. 물어뜯기 좋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적전 분열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정말 차기에 뭔가 좀 해볼 만한 이런 분이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당은 현재 김종인 체제로 가지도 않았겠지만 네. 김종인 체제가 조기에 종식되고 새롭게 좀 재편될 수 있는데 당내에는 지금 이런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여건이 좀 없어요. 참 걱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박창훈 우리 정치부장님이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우리 저 박창훈 부장님을 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네. 국민의힘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야당이 똑바로 된 야당이 돼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당과 이 정권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따끔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메시지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골자대로 이 두서가 없다. 네. 예, 그리고 질서가 느껴지지 않는다.
뭐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당을 좀 짜임새 있게 꾸려가면서 기획을 하고 그에 맞게끔 사람을 적재적소에 좀 끼워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박 부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애정을 주기가 어려워요. 네. 당이 사람을 포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그렇게 나서면 안 돼요. 아, 지금 그 집회에 참석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아니, 언제부터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개선되거나 고쳐지기 어렵다면 그러면 내년 4월 전이라도 조금 더 이 폭발력 있고 에너지 있는 그런 지도 체제로의 전환을 지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매우 시끄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좀 한시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쩌면 근심과 걱정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웃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주는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청와대 상관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비평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위해서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회색검지를 파랗게 만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했던 김대현 기자님의 대현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5,000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